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과 이슈에 대한 해설과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AI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논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비운의 소년왕으로 기억하는 이름, 바로 단종에 대한 건데요. 혹시 우리가 알던 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아빠,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까지 모두 돌아가시고 결국 숙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 죽임을 당한 외로운 왕.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단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게 전부였을까요? 우선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단종의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특히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늘 그랬잖아요. 힘없고 야심만만한 숙부 앞에서 모든 걸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비운의 소년왕, 바로 그 이미지 말이에요.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짧고 또 비극적이었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12살의 왕이 돼서 17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정말 찰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냥 거대한 권력 다툼에 휩쓸린 한 개인의 비극, 딱 이 정도로만 기억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공개한 영상 하나가 이 단단했던 이야기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미처 몰랐거나 어쩌면 잊고 있었던 기록들 속에서 단종의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종은 정말 그냥 힘없이 벌벌 떨기만 했던 나약한 소년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역사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그의 이름이 이홍위 두 글자였다는 거. 조선의 왕은 대부분 외자 이름을 썼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둘째,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이 어린 손주를 위해서 20명이나 되는 특별 경호대까지 붙여줬다는 기록. 이건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숙부인 수양대군이 혼인을 강요하니까 아니 아버지 상중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아주 단호하게 맞섰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알던 그 나약한 소년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죠. 오히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단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 이홍위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알려면 피휘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왕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는 백성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불편할까 봐 대부분의 왕들이 외자 이름을 썼던 거죠. 그런데 세종은 굳이 두 글자 이름을 손자에게 지어준 겁니다. 천하를 크게 비추는 밝은 햇빛이라는 엄청난 뜻을 담아서요. 그만큼 단종에게 거는 기대와 사람이 정말 남달랐다는 증거겠죠. 이런 새로운 관점이 나오니까 네티즌들도 다시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네티즌 댓글이 딱 눈에 띄던데요. 정사든 야사든 사약을 거부하고 목매서 죽었다는 건 공통된 걸 보면 수양대군 앞에서 막 벌벌 떨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댓글처럼요. 실제로 그가 죽음 앞에서도 사약을 거부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결코 두려움에 굴복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었구나 싶죠. 자, 이렇게 단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니까 온라인은 그야말로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년 전 과거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의 아주 생생한 대화 주제가 된 거죠. 이 논쟁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차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뿐 사실성 잘 만들어진 소설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애초에 기록이 별로 없는 시대를 다루려면 어느 정도의 상상력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맞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상상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극의 현실하고도 딱 연결이 돼요. 왜 고려나 삼국시대 사극은 잘 안 만들지? 언제부턴가 사극이 너무 판타지가 된 것 같아 하는 아쉬움들. 이게 다 기록과 상상 사이의 줄타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 우리가 알던 그 마른 체형의 한명회를 풍채 좋은 인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것처럼 이런 시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단종의 비극을 이야기할 때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그의 곁을 지켰던 충신, 그리고 그의 자리를 빼앗겼던 사람,
그들의 이야기가 이 비극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이 죽고 나서 그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아주 서슬퍼른 어명이 내려졌을 때예요. 모두가 두려워서 외면했지만 지방의 작은 관리였던 어뭉도라는 분이 가족과 함께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족보까지 없애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세상과 등지고 살았다고 해요. 정말 목숨을 건 가슴 아픈 충절이죠. 그렇다면 모든 걸 손에 넣은 승자, 숙부, 세조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기록을 보면요, 좀 의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단종의 친척들을 돌보려고 애쓰고 절에 가서 오랜 시간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우리가 그냥 냉혹한 찬탈자로만 기억했던 인물의 생각지도 못했던 복잡한 내면을 보게 되는 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비극에 마음 아파하고 또 새로운 해석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딱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역사는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살아있는 대화다. 단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고 또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목소리 중에서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처는 SBS 뉴스 유튜브 영상에 대한 뽐뿌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커뮤니티의 다양한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고요. 원작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평 및 정보 전달 목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과 이슈의 논슈였습니다.